안녕하십니까, 최길갈입니다. 오늘은 진성여왕이 음녀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많이 왜곡된 것들이 많아요. 그 왜곡된 역사를 다시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죠. 역사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럼 그 왜곡된 역사를 어떻게 그걸 찾아낼 수 있느냐? 그거는 아무리 왜곡시킨다 해도 파편이 남아있어요. 근데 만약에 살인이 났으면은, 무턱대고 그 사람한테 살인을 누명을 세우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 현장 속에서, 사건의 현장 속에서 뛰어들어서, 그 작은 파편을 찾으면은,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있습니다. 진성여왕이 음녀인가? 여기에서도, 작은 파편들을 찾아서 과연 음녀인지 아닌지를 파악해보고자 합니다. 신라 진성여왕은 성이 김씨죠. 그 다음에 이름이 휘만. 휘는 만입니다. 김만이죠. 경몽왕의 딸이고 현강왕, 정광왕의 누이 동생입니다. 전대 정광왕 앞에 정광왕이 후사가 없이 죽자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던 분입니다. 888년 진성여왕이 각간 위용과 대구 화산에서 명하여 한 가지 상대몽을 편찮게 했는데 지금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진성여왕은 위용과 사통하고 군중의 미소년을 끌어들여 음행을 일삼았으며 뇌물을 받는 등 군중의 풍기를 물랑케 하였다. 그런 대목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 진성여왕이라는 것은 참짓자에다가 거룩한 성입니다. 이름이. 그 왕은 재위 기간 동안에는 그 이름이 없어요. 사후에 이 신하들이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럼 진성은 뭐냐? 참짓자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할 성자입니다. 그 정말 참되고 거룩한 여왕이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음녀가 됩니까? 만약에 진성여왕이 음녀라서면 그리고 미소녀하고 이렇게 음행을 일삼았고 뇌물을 받기를 좋아하고 군중을 풍기를 물랑케 했다면은, 그리고 이 왕이라는 것은 음행을 여기서 음행을 일삼는다, 미소녀다, 동성연애를 했다 이런 것도 아니죠. 미소녀는 남자니까 동성연애도 아니고 남자를 끌어들여 음행을 일삼았다. 원래 그 황제는 그 무치라고 해서 많은 여인을 거느리잖아요. 그건 여자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음녀다. 진성여왕이 만약에 음녀였으면 사후에 진성여왕이라고 저렇게 안 했겠죠. 891년 지방에서 조세가 그치지 않고 변제가 법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이 변제는 뭐냐면은 군사, 군령이 법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나라안이 소란해서 지방 각지에 군홍이 활거했다. 이때 부근에서 양길과 궁예가 봉기하자 이를 토벌을 하다가 도리어 실패하였고 892년에 완산에서 견훤이 일어나 세력을 확보함으로써 신라는 삼국이 정립하는 현세에 이르렀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대하소설 칙령 2권이나 3권을 보면은 이 대하소설 칙령은 표지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표지는 끝으로 이제 치장을 할 건데 요게 상세하게 신라가 망했던 거라든지 우리가 오도됐던 역사가 있는데 알라딘의 칙령2로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87페이지만 보더라도 난세의 서만 이래가지고 해공왕 이후 일대 지진과 자연재해가 일어난 연도, 해공왕 3년, 해공왕 6년 지진이 났다. 해공왕 13년, 해공왕 15년, 원성한 2년.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은 게 있어요. 이 정도. 그래서 요거 이제 칙령이 이제 2권을 알라딘에서 구매를 하면은 이 신라에 대한 난세가 정말 대한민국에서는 최고로 잘 적었는 걸로 적혀 있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신라가 그 당시 때 자연재해가 굉장히 많았고 그 당시 때 이제 그 진성여왕이 이 앞에 그 진성여왕이 음녀라기보다는
그 진성여왕 때 이때 왜 궁예라든지 그 다음에 그 양길이라든지 견훤이 이렇게 난리가 저있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로 모든 것들이 진성여왕이 음녀가 되고 나라를 파탄을 일으켰던 여왕으로 됐느냐. 이거는 뭔가 크게 잘못됐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흥강왕하고 정강왕이 있어요. 이 정강왕이 그 누이 동생을 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으로 따져보면 경멍왕의 동생이죠. 이 동생을 만약에 이제 왕위를 세웠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동생이 경멍왕의 동생이 위홍이라는 그 귀족이 있었는데 세력이 컸죠. 그리고 박예겸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김준옥이라고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신라를 망쳤던 역적들은 첫 번째 역적들은 위홍, 경망왕의 왕위 계승에 불만이 많았던 위홍,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박예겸입니다. 박씨 왕조를 세우겠다. 박예겸이었고, 셋째는 뭐냐면은 그 준홍입니다. 준홍. 김준홍이라는 이 세 명인데, 김준홍 역시도 왕위 쟁탈전에 벌어졌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진성여왕이 좀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불행했던 왕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보면 뭐냐면은 경명왕이 실질적으로 흥강왕이 되고 현강왕이 정강왕으로 했을 때 정강왕이 그 세력이 강한 그 자기 삼촌 그리고 자기 아버지 경명왕의 동생 위홍이한테 나라를 맡겼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정왕이 어떤 색으로 생각했냐면은 자기의 여동생을 왕을 세워가지고 자기는 일찍 죽으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을 왕위를 세우기 위해서 편법을 저질렀죠. 아마 이 대목은 역사에 있는데도 그거 대목은 싹 빠져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그 진성여왕 때 이렇게 왜 삼국이 왜 갈라졌을까? 그것을 역사의 파편으로서 추적을 들어가 보니까 그 첫 번째 이유가 경명왕이 왕위 계승을 잘못했다. 경명왕이 죽었으면 현광왕한테까지는 좋았어요. 현광왕이 이제 자기 동생 정광왕한테 왕위에 하면은 정광왕이 일찍 죽어버렸죠. 그래 자기 아들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위홍한테 맡겼죠. 그래 이 정광왕이 상당히 정치를 못했죠. 못했는 게요. 판단 하나 착오 때문에 그렇죠. 요게 일례가 뭐냐면은 신라가 갈라졌던 결정타를 때렸던 게 누구냐면 경덕왕입니다. 경덕왕도 자기 8살짜리 아를 해공왕을 왕위 계승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때 손님이 나타나서 아니다. 이 그 해공왕한테 8살짜리 아한테 왕위 계승하지 말고 동생들한테 왕위 계승해라. 그래 경덕왕이 그렇게 했는데 옆에 여자가 이제 황후가 그것을 거절을 하고 자기가 종사를 관리하겠다 해서 해공왕한테 왕위를 계승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경덕왕의 동생들이 이제 불만이 있죠. 그래서 그게 왕위 계승 전탈전이 벌어지다 보니까 바로 그때 내무란 계열의 김춘출 계열과 내무란 계열에 갈라졌죠. 그게 첫 번째 사단이 났는 게 경덕왕이 동생들한테 맡겨야 되는데 동생들을 안 맡겼기 때문에 바로 원성왕이 이제 나중에 정권을 잡는데 그게 이제 원성왕이 이제 경주 김씨가 되고 이제 이 내물란 계에서 김춘추 계열이 쫓겨났죠. 그게 쫓겨났던 게 바로 강릉에 갔던 게 바로 그 강릉 김씨로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팍국에 의해서 김해 김씨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개의 성이 김씨가 세 개의 파의 김씨가 단결될 때는 신라가 붕괴가 안 됐는데 그 경덕왕의 작은 욕심 때문에 결국은 왕위계선 전쟁에서 자기 동생한테 맡겨야 되는데 결국은 자기 아들한테 맡김으로 해서 강릉 김씨와 경주 김씨가 갈라지죠. 그리고 이 경주 김씨 원성왕 때에 김해 김씨하고 왕위계승전을 벌였는데 김해 김씨 김유신 장군의 후예죠.
근데 원성왕이 정말 경주 김해 김씨를 탄압을 많이 했죠. 경주 김씨가. 그때 이제 꿈속에 나타났죠. 왜 우리 후손을 핍박하느냐. 그게 이제 김준상군이 그렇게 했는데, 그걸로 이제 소설에 상세하게 다 기록해 놨어요. 재밌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칙령 2권에 보면 난세의 눈물에 그런 것들이 다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경명왕이 자기 동생 위용에게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현강왕과 정강왕으로 했고, 이 정강왕이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동생한테 맡겼던 편법을 저질렀죠. 이제 동생이 이제 왕위를 차지하면은 결과적으로 자기 동생한테 할 수가 있다. 아니, 자기 아들내미한테 할 수 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위용은 굉장히 불만이 많았죠. 그 위용을 불만을 달래주기 위해서 바로 이 여왕이 상당히 많은 대접을 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왕이 위용이 이제 그 마누죠. 숙모죠. 숙모가 거의 뭐 유모였다고 봅니다. 진성여왕 어릴 때 유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용이 비록 불만이 많았지만 내가 딸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 되는 거죠. 그래 되는데 여기서 위용은 이제 그나마 그래도 진성여왕의 바탕에서 위용이 이제 많은 어떤 힘을 어떤 정치적인 어떤 힘을 쓸 수 있으니까 그나마 불만이 덜했는데,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박예겸이 있었어요. 저는 추적건데 박예겸이 사실은 신라를 망쳤습니다. 박씨 왕조를 세운다는 박예겸이 신라를 망쳤죠. 이 박예겸이 뭐냐면 위용과 다툼으로 인해서 준홍하고 이 세 명에서 불렀는데, 그 박예겸이 그 견훤의 아버지 상주의 그쪽에 이제 또 그게 연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예겸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박예겸이가 궁예라든지 그 다음에 그 양길이라든지 그리고 그 앞에 또 보면은 정강왕 때 그 구테타가 또 일어났어요. 그 한주 그 경기도 일대에 구테타가 일어나고, 그 경기도 구테타 일어났던 그 장소에 바로 양길이가 들러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위용이 정복을 했지만 양길이마저는 정복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양길이 밑에 이제 궁예가 경명왕, 자기도 경명왕의 아들이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평가하는 뭐냐면은 이 궁예는 경명왕의 아들이라고 보는, 저는 내가 봤을 때는 장보고에 후회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보고에 후회하지 않겠느냐. 그쪽으로 나는 보고 있다. 어쨌든 이런 정치적인 박예겸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준홍으로 인해서 이 권력 투쟁으로 인해서 견훤, 양길이 그 다음에 궁예가 탄생이 되었고, 그 박예겸이가 신라의 박씨가 왕조를 세우기 위해서 그게 그렇게 어떤 장난을 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891년에 지방에서 조세가 그치지 않고 변제가 법대로 시행되지 않아 나라 안에 소란해지다 지방 각지의 군흥이 활거했습니다. 이때 부근에서 양길과 궁예가 봉기했고 892년에 완산조에서 견훤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이때 위용이 죽었어요. 뭐 복상사 일하는데 남자 여자 성관계 해가지고 복상사. 나는 이게 볼 때 위용이 뭐냐면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위용이 암살을 당했다. 그럼 이 암살을 당했는데 그 위용을 암살을 시킨 사람이 누구냐? 제가 봤을 때는 박예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용의 이 견훤이라는 그 견훤 후백제를 세웠던 위용이 견훤이 그때 15살 때 위용에 있으면서 뭐냐면 15살 때 신라에 와가지고 한 20살쯤 됐죠. 그때 위용의 각간이면은 지금으로 보면 국무총리 되겠죠. 국무총리의 뭐냐면 집에 이제 수문장 집 지키는 그거였죠. 그래가 위용이 그렇게 죽었죠. 죽었는데 왜 견훤이 신라를
신라한테 떠났고, 그래서 순천에서 나라를 일으켰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뒤에 자기가 신라를 박씨를 정복을 했을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냐면은 그걸 판단을 하면 위용이 이 독살당하지 않았느냐. 그것도 박예겸이 독살당한. 근데 훗날에 보면 박예겸의 양아들이 신라 박씨 왕조를 이어가거든요. 그렇게 흘러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성여왕이 박씨 왕조를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진성여왕은 음료를 만들었죠. 그러나 이 왕의 사후에 진성여왕은 이름을 못 바꾸니까 그 참진자에다가 거룩한 성자인데 어떻게 음료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왕이 위용을 덜 낳는 거는, 위용이 그때 나이가 많았어요. 위용을 덜 낳았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 경명왕이 동생이거든요. 그래 위용이 불만이 많은 거라. 불만이 많죠. 그래 당연히 이 정강왕이 죽으면 자기한테 왕위를 물려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정강왕의 아들내미, 나이 어린 아들내미를 그 황위 계승하기 위해서 편법을 저지르니까 위용이 불만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진성여왕이 자기를 젖을 빨도록 했던 유모가 바로 숙모고, 그 다음에 위용의 처가 되니까, 마누라가 되니까 그 숙모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그래 되는 거지. 이거는 이제 박예겸이 통치를 하기 위해서 장난질을 했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위용이 2년 만에 죽습니다. 위용이 세력이 큰데 왕위계승 할 수 있는데 죽습니다. 그러면 위용이 왕위계승에서 그때 죽었을 때 가장 큰 이득 본 사람이 누구냐? 범인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죽은 사람이 때문에 이득을 가장 보는 사람은 거기 범인이거든요. 그게 박예겸이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그게 이제 칙령 2권 3권에 이렇게 역사적인 지식을 좀 알면 칙령이 정말 잘 만들었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지금은 신라가 진성여왕 때문에 망했다는 통설은 과연 맞는 건가? 진성여왕은 신라 51대 왕으로 56대 경솔왕까지 5명의 후대 임금이 더 있었다. 그럼에도 신라는 진성여왕 때문에 망했다는 견해가 지배적인데, 이런 시각의 원조는 김부식의 삼국사기 진성왕조다. 진성왕이 전부터 각각 위용과 통하였는데 때에 이르러 항상 군중에 들어와 이를 보게 하였다. 위용이 죽자 해서등왕이란 추조를 추정했다. 이때부터 두세 명의 미소년을 가만히 불러들여 음란한 짓을 장애했고 그들에게 요직을 주어 국정을 위험하니 이로 말미암아 임금의 총애를 받는 자들이 방지하게 날뛰고 내물이 공견하게 해며 상벌이 공용치마야 기강이 엄난해졌다. 지금 이제 요거를 내가 이렇게 이 칙령이 다 나와 있어요. 칙령 2권에 다 나와 있다고. 진성여왕의 억울한 것들을 다 풀어놔야죠. 그러니까 위용이 일찍 죽어버렸어요. 위용이 일찍 죽어버리니까 위용이 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위용이 아들이 실질적으로 진성여왕이 위용이 아들한테 군대를 빌렸어요. 빌리려고 했지만 위용이 아들이 군대를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기라는 사람 7등급인가 8등급인가 아주 이게 뭐냐면은 군사 요즘은 말하면 뭐 상사 중위 한 소령 밑에 군대를 끄집고 가가지고 상주 반란이 일어나는 거 그걸 못 이기죠. 근데 이제 칙령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이걸 봤을 때 박예겸이 장난을 친 것 같다. 박예겸이 상주 반란을 일으키도록 도모를 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게 보면은 근래에 발견된 황흥사 탑집에서 황흥사 구천 목탑에 중수 책임자였던 위용이 진성여왕의 아버지 경명왕의 동생이라는 내용이 나자 그녀는 역시 음녀였다는, 그녀 때문에 신라가 망했다는 시각이 맞음을 재차 확인했다는 이 새빠른 거짓말입니다. 우리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황룡산 구천 목탑을 짓도록 했던 이유가 뭡니까? 진성왕이 신라를 부흥시키겠다는, 그러니까 불교의 힘으로서 신라를 부흥시키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은 진성여왕이 위용의 강에는 신라 당대의 시각에는 불륜이 아니고 추영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위용하고 성관계를 맺지도 않았다. 그 위용하고 그건 뭐냐면은 편법으로 있는
정강왕이 자기 아들내미에게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 여왕인 진성여왕, 김만희의 그 진성여왕한테 그래서 결과적으로 진성여왕이 나중에 정왕의 아들한테 왕위 계승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불만이 있던 위용을 달래기 위해서 위용에게 많은 힘을 실어줬죠. 그리고 또 과거에 자기 어머니처럼 젖을 먹이게 했는 숙모의 남편이면서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이 뭐냐면은 그 숙부니까 그렇게 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이겸이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을 다 저질렀죠. 그래서 엄면에 따르면 견훤이 이 신라를 경주 서라부를 정보를 하고 박씨의 경영왕을 처단했죠. 그 처단했는데 과연 그러면 경주 이 박씨성을 가진 사람 그 뭐고 왕만 죽이고 딴 사람 다 죽였느냐? 아닙니다. 그 박윤우라는 사람이 울산 사람이죠. 그것도 뭐냐면은 경영왕의 동생이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밀양 박씨부터 시작해서 결과적으로 왕 빼고는 아무도 안 해쳤습니다. 그 역사의 파편을 차고 들어가죠. 그래서 이 신민지 사관 중에서는 칠일 사관 중에서 이병도가 만들었던 사관 중에서는 마침 견훤이 신라를 할 때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데 그렇어요. 왕하고 항우는 죽었는 건 맞는데 왕의 형제들은 여전히 지금 이제 후손들이 남아있다. 밀양 박씨라든지 울산 박씨 등등 해서 8명은 고사람이 다 살아있는데 과연 다 죽였는가? 맘만 모으면 밀양 쳐들어가고 울산 쳐들어가고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2만 대군인데 그런 걸 비춰봤을 때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정광왕 2년 887년에 이찬 김룡과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이찬 김룡과 반란을 일으킨 한주 지역, 지금으로 보면 경기도 지역에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이찬 김룡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던으로 해서 그 바탕에서 궁예와 양길이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찬 김룡가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결과적으로 양길이와 궁예는 없었고 후삼국은 없었죠. 49대 흥강왕 5년에 879년 일기찬에 신홍이 또 48대 경망왕 14년 814년에 이찬 근종이 866년에 이찬 윤홍 등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20년 사이에 4분의 반란이 있는데 연례 행사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원성왕이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이게 왕위 계승정을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은 진성여 왕이 경주를 이 신라를 망하게 한 게 아니라 따지고 보면은 뭐냐면 경덕 왕의 욕심, 그죠? 그걸로 인해서 원성왕의 욕심, 원성왕이 뭐냐면은 저거 가족끼리 다 해먹겠다, 저거 아들내미끼리 다 해먹겠다. 이게 뭐냐면 전령제도로가 있었어요. 이게 포괄적인 포용 정치를 썼는 게 아니라 그 개방적인 정치를 썼는 게 폐쇄적인 전년제도를 했는 게 쉽게 말하는 거는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병부령, 변조 판사, 이조 판사, 이조 이런 것들을 누가 다 했냐면 자기 친척들, 그 다음에 자기 아들내미, 근친들이 전부 다 장악을 했죠. 그래서 이런 전형제도가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그 부자 관계, 그 자식과 아들 관계도, 그 아들과 부모 관계도 그 권력이라는 걸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성왕 이후에 그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일찍 죽어요. 일찍 죽는데 이거 다 나오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현정계열, 균정계열,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원성왕 손자 때부터 현정계열, 균정계열 이때부터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그게 실질적으로 신라가 망하는 결정타를 때렸죠. 그러니까 경덕왕의 욕심으로 해공왕한테 넘가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원성왕 때 그 결과적으로 뭐냐면 도둑질하죠. 원래 강릉김 씨가 왕위를 계승을 해야 되는데 강릉김 씨의 그거를 왕위를 도둑질하고 그 개방화된 뭐냐면 권력 제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령제도, 자기
친인척들끼리 다 해먹는 제도. 거기에서 왕위계성이 벌어져서 자기 손자 때에 헌정계열과 군정계열에 싸웠죠. 이 헌정계열의 계열이 누구냐면 바로 진성여왕, 경명왕, 경명왕하고 그다음에 보면은 현강왕, 정강왕, 경명왕, 현강왕, 정강왕, 그다음에 진성여왕. 이게 이제 현정계열이고, 군정계열은 뭐냐면은 지금 진부죠. 경수랑과 그다음에 마이태자. 그리고 그 경수랑 위에가 누구냐면 김호종이었죠. 김호종하고 진성여왕하고 촌수는 13초인이었죠. 실제로 진성여왕이 죽었을 때 13촌 되는 군정계열에 김호종을, 마이태자의 할아버지 김호종을 왕위 계승을 시켰다라면 결과적으로는 나라 망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즉위 전에 이미 붕괴가 됐고, 원성왕 때부터 서서히 붕괴가 되기 시작할 때부터, 경동왕, 원성왕 때부터 서서히 붕괴되어 와서 결국은 경모왕, 허강왕 이렇게 넘어오면서 완전히 폭삭 내려앉았죠. 그리고 거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위용한테 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자기 아들한테 왕위 계승을 하기 위해서 편법을 저질렀죠. 정강왕이 편법을 저질렀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위용과 박예겸의 권력 투쟁으로 말미암아 신라가 망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진성여왕은 이런 사태에 책임지고 왕위에 물러나기로 결심했고, 제위 11년에 897년 6월달에 결국은 그 오빠 현강왕의 서자 호공왕한테 나라를 바치죠. 912년도. 그 912년도까지 호공왕이 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호공왕한테 바치죠. 정왕의 아들의 호공왕한테 바치는 건데, 결국은 진성여왕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엄란한 여자가 아니다. 그리고 진성여왕이 모든 신라가 망하는 그 책임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역사는 바로 세워야죠. 첫 번째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경동왕. 경동왕이 상당히 나라를 망쳤던 왕입니다. 이 경동왕이 뭐를 했느냐면은 첫째는 불교를 미륵사상을 받아들였다. 진표유사를 키웠던 게 바로 신라가 후상국으로 가는 토대를 마련했죠. 그 진표유사를 키우는 바람에. 그게 진표유사가 삭주 지역에 전부 다 불교를 미륵사상을 만들었으니까. 그 삭주 지역의 구조호수경 가운데 강원도 일대, 경상북도 그 내륙 일대에 결국 절을 많이 짓다 보니 사찰이 많이 지었고, 그 사찰의 정치적 힘으로서 궁예가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왕건이나 그 다음에 견훤이 바로 이런 미륵사상을 바탕이 되었던 게 진표유사 때문인 거죠. 그게 경동왕이 불교를 부흥시키고, 사실은 이 후백제를 끌어안기 위해서 진표유사를 끌어안고, 그래서 후백제를 다스리려고 했던 게 오히려 약이 된 것이 아니라 독이 되었다는 거. 그리고 왕위계선전에서 경동왕이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하고자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육두품, 최초원 같은 육두품이죠, 그죠? 이런 육두품 세력들, 유생들을 키웠죠. 유학을 장려를 많이 했죠. 근데 그 유학 장려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돼서 후백제, 후고구려, 즉 고려가 창업되는 결정타를 날리는 거죠. 그래서 경덕왕이 잘못된 제대로 국가 대계를 바라보지 않고, 백년 대계를 바라보지 않고 어떤 미륵사상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유교를 장려했던 것이 나중에 보면은 신라가 망하는 결정타를 날렸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해공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생들한테 왕위 계승했으면은 달라졌는데, 해공왕을 꾸역꾸역 우겨가지고 아들내미 해공왕한테 줌으로 해서 왕위 계승을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다. 세 번째 고려됐고, 그 다음에 이제 왕위 계승전에서 첫 번째
신라가 망했는 게 경도왕, 그 다음에 또 망했던 것이 뭐냐면은 원성왕 때문에 그렇다. 원성왕의 결정적으로 잘못했던 것은 개방화된 권력을 장악한 것이 아니라 폐쇄적인 권력을 장악했던 게 전형제도. 이 전형제도 전현제도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형제끼리 다 해먹겠다. 여기서 망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현정계열과 군정계열. 그러니까 원성왕의 손자죠. 손자의 현정계열과 군정계열로 말미암아 서로 왕위계승 전쟁에서 망했다. 네 번째는 뭐냐면은 경명왕이 자기 아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형광왕이나 이런 주는 게 아니라 경명왕이 자기보다 뛰어난 동생인 위용한테 왕위계승을 김위용한테 왕위계승을 주었다라면은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있는 게 뭐냐면 이찬의 김용호의 난, 이게 이제 거의 신라를 패망시키도록 했다. 그리고 김위용의 독살 사건. 그래서 진성여왕이 의지했던 김위용이 독살됨으로 말미암아 견훤이 자기 주인이죠. 자기 주인이 그래 독살을 당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신라 박씨 왕조에 대해서 이를 갈았다. 그리고 또 뭐냐면은 박계겸이라는 자가 결국은 욕심을 너무 피웠죠. 박씨 왕조를 다시, 그는 박흑계세가 원래 신라를 했는데 김씨가 도둑질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 김씨를 도둑질한 것들을 박씨를 포기시키겠다. 그래서 박계겸이가 자기 아들한테는 안 주고 자기 아들이 박문원입니다. 박문원인데 자기 아들이 아니라 양자를 이렇게 함으로 해서 결국은 그 왕위계승 전쟁에서 결국은 박예겸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견훤이 생겼고 궁예가 생겼고 왕거이가 생겼다.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신라 역사를 왜곡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선동을 하는 거죠. 저는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에 대한 태블릿PC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 태블릿PC에 대해서도 조작됐다. 태블릿PC가 조작됐다. 이 신라 역사를 보면서 오도된 역사들이 참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 누군가 정의로운 사람이 없으면 우리의 역사도 후세에 100년, 200년, 500년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춰보면 뭐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경덕왕 때문에 그렇다. 그건 불교하고 유교를 해서 하나는 미륵사상, 하나는 뭐냐면은 유학사상. 이게 해서 유학사상은 육두품, 발현 이래 되죠. 그 다음에 원성왕 때 전능제도, 그게 뭐냐, 개방에다 폐쇄 국가로 만들었기 때문에. 셋째가 뭐냐면은 경명왕이 자기 동생한테 주지 않았다. 왕위계승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귀족끼리 박예겸, 김준홍, 김유용이라는 세 파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울 수밖에 없었다. 그 네 번째는 김용의 난, 이걸로 인해서 그 궁예와 양길이 그리고 이런 자들이 발언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다섯 번째 박예겸이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정강왕이 자기 욕심 때문에 누이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동생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김위용한테 주었다라면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 진성여왕도 그때 김호종 13촌이죠. 현정계열과 군정계열에 어차피 다 친인척들인데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그런 현정계열과 군정계열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신라가 망했죠. 1차적으로는 뭐냐면은 경주김씨, 강릉김씨, 그 다음에 김해김씨 싸움이고, 2차적으로는 뭐냐면은 현정계열과 군정계열, 그렇게 경주김씨의 현정계열과 군정계열의 싸움이나 정치적으로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3차적으로는 박씨와 김씨의 싸움. 박씨와 김씨의 싸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신라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토대를 되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른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